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한 일본 대사관 신축 사업에 대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일본이 신축 건물을 착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사관 터와 평화의 소녀상이나 수요 집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교 교수 연결해서 과연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가 4년 만에 취소인데요.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 그 대사관 건물 그걸 뭐 1970년부터 써왔었는데요. 예. 2011년부터 이제 그 소녀상이 설치가 되고 수요 집회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저는 있었다고는 봅니다만은, 예. 네, 이제 형식상으로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겠다 하면서 건축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로구청에서 2015년에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일본 외무성 본성에서 건축에 대한 어떤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예. 일단은 그 신청 자체를 포기를 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로구청도 건축 허가를 취소한 그런 그 과정입니다. 예. 일본 측에서 현재 신축 건물을 착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 일단은 지금 대사관 측으로서는 외무성 본성에서 이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일본 내에서 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반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말하자면 외무성 본성에서 건축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요 집회, 그다음에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 해산의 문제, 그다음에 최근 한일 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의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일본 측의 항의의 어떤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수요 집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오늘이 수요일이라서 어김없이 수요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오늘이 벌써 1382번째 집회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수요 집회 의미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그런 인권을 향한 외침이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벌써 1400번째 가까운 되는 그런 수요 집회이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 전시 성폭력 문제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고 또 우선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가 살아있는 마당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사죄를 하면 좋은데 이런 그런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사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런 집회라는 것은 어떤 피해자 인권을 부르짖는 하나의 외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일본 정부는 이제 2015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예. 사실 2016년 바로 한 달 뒤에 가가지고 일본의 기시다 외무대신이 드디어 돈을 줘가지고 끝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사과 편지를 쓸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2016년 10월 달에 일본 국회에서 아베 수상이 털끝만큼도 없다라는 그런 그야말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이라는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로지 그냥 돈을 주고 합의로 인해서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네, 그런 점이 지금 수요 집회를 지속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신축 건물 허가 취소 이야기로 들어와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대사관이 이제 5년째 상업 빌딩에 새들어 살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드물죠. 이게 보통 이제 상업용 빌딩에 사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부적절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보안 문제가 있고 또 출입 통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사관은 굉장히 원래는 이제 자국의 용토나 마찬가지라서 예. 출입이라든지 보안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굉장히 깐깐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일본 대사관이 지금 있는 건물에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도 건축 자재들은 전부 다 일본에서 본국에서 수입을 해오거든요. 예. 예를 들면 도청 장치가 한국 측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는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이 지금 그런 외국에 있어서 유일하게 더구나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의 대사관이 이렇게 상업 빌딩에 새들어 사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가 어떤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떤 건축 어떤 승인 자체를 스스로 철회한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강제징용 대책이 이 한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되고 그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어떤 표시가 아닌가. 말하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레이더 한일 간의 레이더 사태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일본 정부에서 요즘 들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그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본 측의 강력한 주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맥락 속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이 시사하는 의미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